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계사집의 황병찬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3천만 명의 이 관리비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아파트 감사의 대부를 한번 제가 모셔봤는데, 정말 저희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관리비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전문가를 한번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6월 세무회계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최범진 회계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파트 감사 자체를 한다는 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감사라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쓴 관리비가 부당하게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한 세대당 월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내시는데, 일반적으로 한 400세대 정도라고 계산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년에 한 10억 정도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현재 직무를 좀 맡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관리비를 내면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관리비 내면서 너무나 불투명하게 내고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쪽에 관리비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아파트 감사 비용 자체를 아깝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파트 감사를 도대체 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입주민분들이 관리비가 쓰여진 내용을 세무회계에서 알기도 힘들 뿐더러 안다고 해도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서 바꾸는 건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나 오피스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이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더라도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절차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이상하거나 좀 부당하게 지출이 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좀 이런 부분을 100%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파트 감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관리가 나갔을 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 감사 절차가 혹시 어떻게 네.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요새는 관리비 부과라든지 회계 처리가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져가지고 1차적으로 회계 처리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요청을 해요. 전산으로 쭉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문 드려가지고 실제로 관리소에 대한 운영도 확인도 하고 실물 증빙도 확인도 하고 그 담당자분과 관리소장 만나서 운영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철수에서는 그 이후에 절차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그래도 꽤 엄청 복잡하게 많이 있군요. 일단은 감사라는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꽤 감사 절차에 준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감사를 하면서 실제 네. 뭔가 이렇게 적발했던 사례들도 있을까요? 적발은 많죠. 적발이나 실무에서는 권고라고 하거든요. 적발이는 조금 센 어감이 있어서 권고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권고사항은 정말 많죠. 실제로 부정이 일어났다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절차가 미흡했다든지 불필요한 관리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청구가 됐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소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편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관리비 중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들도 있을까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퇴직급여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가 많이 돼서 이런 문제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대부분의 저희 관리소 관리 직원, 그 미화 경비분들에 대한 고용 형태가 관리소의 직접 고용이 아니라 관리 외부 위탁 관리를 하거든요. 그 위탁 관리비를 위탁 용역비로 내면서 위탁 직원분들에 대한 그 퇴직금을 부당하게 아니면은 좀 잘 몰라서 잘못 청구를 해서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부적인 내용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하는데, 그 용역비의 퇴직금을 좀 부정하게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지 말아야 될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 사항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아파트 감사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실제 그 사례 중에 미화 업체 분한테 그분들은 사실 1년 미만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실제 그 노동자분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을 그 관리 업체가 중간에서 마치 지급이 된 것처럼 그렇죠. 계속 부당이득으로 가져갈 가져간 경우들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저도 이제 실제 사례를 하면서 한 8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관리비들이 예전에는 그냥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사실 이제 아파트 감사를 절차를 하면서 네. 예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회계사들이 하는 아파트 감사를 통해서도 1차적으로 이게 방지가 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법제화가 돼서 이렇게 지출이 못하도록 법으로 아예 틀어막는 게 중요하고, 아파트는 그런 법이 많이 절차화가 돼가지고 많이 제도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사라지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하는 아파트 감사를 통해서도 예방이 되고 있고, 법을 통해서도 막고 있고, 두 개가 쌍두마차로 아파트 관리를, 그런 문제들을 좀 막고 있다.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절차들이 네.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도 많이 네. 있는데 최근에 약간 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런 아파트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업무긴 해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런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해서 업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를 잘 인식을 하는 좀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성과 노하우 이런 게 없으면 부정적발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감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잘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요새는 전산으로 이거의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져서 네. 어떤 지출을 했을 때 증빙이 없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법제화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 없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집합건물 쪽은 아직은 좀 법이 잘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빙 없이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네. 증빙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꽤 있죠. 그럼 아파트보다도 이 집합 건물에 대한 현재 제도가 약간 미흡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공동주택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부정이라든지 회계처리 미흡, 증빙 미흡이 많이 줄긴 했는데, 집합 건물은 사실 아파트보다 살고 있는 빈들이 적잖아요. 비용도 그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파트 입주민과 이 아파트 관리소, 이 관리비, 오피스텔이나 집합 건물에 관리비 내는 거를 공적인 부분보다 그냥 사인 간의 거래라고 봐서 좀 법제가 좀 촘촘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빙 없이 주문구구식으로 회계 처리나 증빙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집합 건물은 종종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1인 가구나 2인 네. 가구들이 많이 늘면서 네, 사실 오피스텔에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감사를 그럼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집합 건물도 감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근데 대신에 감사를 받더라도 행정상 제재 절차가 공동주택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법제가 좀 미진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제재 절차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군요. 맞아요.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감사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에 대한 행정 제재가 조금 약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집합 건물에 대한 이 감사나 이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제재가 조금 네. 더 높아져야지 이 네. 감사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제재가 조금 강화가 되어야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비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가 있죠. 그거는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 집합 건물에 대한 감사가 몇 네. 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150세대 이상인데, 집합 건물 의무, 그러니까 감사 의무는 150세대 이상이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감사받은 감사 보고서를 입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 보고서를 공개 안 하더라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과태료나 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뭐 받았든지 안 받았는 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맞아요.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꽤 있어요. 네, 아, 이건 정말 네. 문제네요. 예, 꽤 있습니다. 엄연히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래도 어겨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지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내고 있는 돈에 대한 감사는 사실 철저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든지 감독을 받아야지만 그걸 또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네.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제재는 조금 마련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회계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수수료가 높진 않아요. 그래도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거 형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우리 국민분들께 살고 있는 주거 형태인데 이 주거 형태의 관리비를 많이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터지는 걸 막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관리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 보고서가 매년 발행이 되고 있고 관리비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려고 저희 회계사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힘나서 더 열심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도록 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 아파트 감사라는 게 앞으로도 더 투명해져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